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시장이 유럽 순방 중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렸어요. 규제해도 돈 풀면 집값 오른다고 했던데. 네, 오 시장의 말을 좀 소개하면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의지는 있는 듯하나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주택 가격은 정확하게 돈의 공급에 비례하는데 3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 원을 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면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그리고 자신은 마포, 성동, 강동에 대해서는 토호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 이런 말 왜 하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 기억하지만 그때 2월 달에 2월 12일인가 갑자기 토호제를 해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트리거였죠. 트리거. 진짜 완전히 그리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는 3월 19일 날 사실 토호제는 이제 지자체장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대동할 이유가 없는데 국토부 금융이 막 대동하고 나서갖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지정 확대 재지정 해가지고 약간 불을 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끄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완진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재점화돼서 이 사태까지 왔는데 지금 정부가 굉장히 큰일을 했잖아요. 나는 오 시장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최소한 오 시장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돈이 풀면 당연히 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6억이라는 그 굉장히 초강수를 뒀잖아요. 이 파이프라인을 막아둔 거예요. 이렇게 물꼬를. 그래서 돈을 풀어도 6억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추경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 불장을 불러 일으켰던 분이 이런 말 할 진짜 자격은 아니고 그리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잊혀질만 한데 이 말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서가지고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마치 방화범이 불 끄는 소방수를 나무라는 격이다. 오 시장은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오히려 자숙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이 기자님 팩폭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재출마하겠다 의지도 드러냈잖아요. 네, 역시 같은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내년에 다시 나올 거냐 물었더니 하고 싶은 것도 만들어 놓고 싶은 것도 많다. 기왕에 시작했던 것 완성시키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건 서울 시민의 평가인데 특히 주택 문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재거치 문제와도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연동되지 않겠냐. 서울시에 자기가 돌아와서 빈사 상태에 놓인 주거 공급을 되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오 시장이 사실 지난 대선 경선에 나오려다가 안 나왔던 것도 이 토호제 재지정 소란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빠졌었거든요. 이 빠졌던 지지율이 굉장히 큰 타격을 줘서 스스로 접었던 건데 왜 자평을 이렇게 하는지 뭔가 물타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굳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오 시장은 이 부동산 토호제 이외에도 명태균 수사가 아직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국힘에서 좀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수도권 중에 그 경기나 인천에서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지만 그 서울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거든요. 5%포인트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아마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출마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킨777님도 조사나 받아라! 이러시고 지금 전효찬님도 오 시장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연스럽게 김건희 특검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내용도 김건희 이제 특검에서 다루는 16개 많은 혐의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핵심 요건이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 특검이 이제 3개 특검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서로가 경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속도가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강혜경 씨가 좀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혜경 씨를 곧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강혜경 씨 진술이 굉장히 큰데 2022년 재보궐선거 때 그 윤석열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81차례에 걸쳐서 그 윤석열 전 후보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강혜경 씨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의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제 현역인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네. 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영선 전 의원 뭐 이런 식으로 다 압수수색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이제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향할까, 어디까지 펼쳐질까 이걸 좀 걱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10군데나 털었거든요. 그 현역 의원 사무실 털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윤상현 의원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이렇게 다 털고 이게 또 가다 보면 공천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당시 어떤 회의 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려면 국민의힘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근데 공천 관련 내용은 속기록도 있을 수 있고 녹음 파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털다 보면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일단 그 의혹 관련해서 한번 싱크 준비된 거 한번 듣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이게 2022년 보궐선거 때 그 창원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줘라라고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2년 후에 다시 이제 총선이 열리니까 그때는 또 김영선 의원을 빼고 김상민 전 검사를 꽂아라라고 해서 지금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명 씨가 또 발언을 해서 이제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도우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제안을 해달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진술까지 했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의원은 공천위원장이었고 또 당시 당대표는 지금 개혁신당에 가 있는 이준석 의원이고 여러 사람이 하도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내란 특검이나 뭐 최상병 특검과 달리 이게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발한다고 해서 지금 뭐 상황이 수사가 안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말이 나온 김에 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곧 특검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참 이제 3대 특검으로 국민의힘에서 흔히 말하는 거물급들이 다 엮여서 지금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보면. 맞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요즘 되게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하도 언론에 나오길래 제가 페이스북을 뒤져봤는데 5월 19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쓰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아마 앞서 다뤘겠지만 지금 삼부토건 건도 걸려 있고 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도 걸려 있었는데 그때 막 자기가 뭐 무슨 일타 강사라면서 막 열심히 설명도 하고 유튜브 맞아요. 막 찍고 막 거의 뭐 윤석열 부부를 대리하는 듯한 모양새로 굉장히 컸던 인물인데 그와 함께 이제 몰락도 굉장히 자신이 자초했다. 왜냐하면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그 폴란드에 있었던 회의에 그 김건희 씨와의 어떤 교감이 없다면 굳이 아무런 해외 수주 실적이 없는 삼부토건 관계자를 대동하고 가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줬겠냐. 그때 주가 5배나 뛰었으니까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아마 이제 주변 수사를 이렇게 삼부토건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를 했으니까 조만간 원희룡 전 장관의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인도 또 검사 출신이니까 준비를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참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인데 전당대회 네. 날짜가 뭐 8월 17일 뭐 이 정도로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이제 누가 나올지 엔트리가 정확하게 지금 대진표가 안 나왔어요. 뭐 일단 안철수, 조경태,
장성민, 양향자 공식적으로 공식 네. 출마 네. 공식화했고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아직 공식 선언을 네. 안 한 네. 단계고. 근데 또 일각에선 친윤에서 장동혁 의원 밀고 있다는 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좀 재밌는 주장인데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좀 친하다는 그 서정욱 변호사가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한 건데 당내 주류에서는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은 안 나왔으면 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남는 거는 장동혁 의원이다. 주류는 장동혁, 친한계는 조경태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친윤계는 하여간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김문수는 밀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지가 장동혁으로 모아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뭐 모아진들 저는 장동혁 의원이 나온다고 당대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대선을 해서 당원들의 힘을 받았던 여력이 남아있는 김문수 전 장관이 나온다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아마 주류 쪽에서는 원래 사실 너 한덕수로 후보 바꿔줄 것 같이 우리 속여놓고 다시 나오면 우리가 찍어줄 줄 알아. 뭐 이런 생각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당원들이 한번 이렇게 각인이 돼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호불호를 떠나서 김문수 전 장관이 나온다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아니 뭘 어떻게까지 당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때 친한계였다가 지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이렇게 친윤으로 완전히 가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한남동 그 사저가 아니라 그 관저 앞에서 뭐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도대체 힘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싶은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가벼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갈까 싶은데 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주말에 SNS에 올린 글이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이죠?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저는 건강하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히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자기에게 비서실장에 닫아뒀던 SNS마저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자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강훈식 실장이 지금 하도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수척해졌다. 대통령이 너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진짜 살이 한 5kg 정도 빠졌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워낙 잇몸이 안 좋아져서 잇몸약까지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터라 나 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 플러스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도 나와 함께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언론 매체가 오늘 쓴 글을 봤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식 계정으로 이제 활용할 것이 대통령과 그리고 비서실장 딱 2명으로 한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정은 딱 2개만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워낙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개인적인 SNS가 팔로워가 워낙 100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활용을 하고 공식 계정은 페북하고 그리고 X 2개만 이제 활용하겠다. 이게 오늘 기사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룰루님이 군대 다시 간 기분일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SNS 내용에서 그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말의 무게와 책임의 무게를 넘어서 저의 몸무게와 표정, 안색까지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사진이 나오면 강훈식 비서실장 얼굴부터 한번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왜 순방 갈 때 이렇게 손 흔드는데 너무 밝은 표정으로 손 흔들어서 그것도 또 화제가 됐잖아요. 잘 가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그런 표정, 안색.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나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때 카메라가 참모들을 딱 비추니까 위성락 실장님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렇죠. 코피까지 터지셨다니까.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지금 30시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참모들 표정이 일순 누가 거의 조명 꺼진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멈춰님이 대통령 하고 나면 폭삭 늙는 게 정설이죠 하셨는데 네. 타지말님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룰루님이 군대를 다시 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최근에 대통령실이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이재명 대통령 오찬이나
참모들과의 티타임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보면 사진 나오네요. 네. 오찬 사진인데 다들 받아 적고 있어요. 네. 다들 바쁘게 받아 적고 있고 뭔가 옆에 노트가 다 있고 모든 사람이 밥은 먹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받아 적는 모습만 보이고 그다음에 오찬 그 티타임 사진도 참모들과 티타임 사진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서류를 마시는 건가요? 티는 어디로 갔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만한 서류 뭉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침 티타임 시간이던데. 맞아요. 그래서 댓글들 좀 소개해드리면요. 새 시대의 티타임인가? 티타임인데 티를 마시는 사람은 없고 티는 장식만 해둔 건가? 이런 좀 재기 발랄한 글도 있는데 텍스트 타임이라는데요. 아, 텍스트 타임, 티타임이 아니라. 티타임이 그 TEA가 아니라 텍스트 타임의 준말이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몽몽이님은 와 우리 회사 전무님 같다고. 그 회사 전무님 티타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티타임인데 서류 들고 일만 하는데 내가 티타임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나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시, 11시 돼도 대통령실 불이 안 꺼진대요. 그리고 대통령이 집에 가셔야지 참모들이 집에 갈 수 있는데 워낙 근데 경기도 시절에도 그렇게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냥 정권 초반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쭉쭉 5년 정도 갈 수 있을 거다. 이 행정가 출신의 대통령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들이 많아서 좋다는 평이었어요. 사실 전임 대통령이 워낙 일 안 하시고 출근도 늦게 하시고 술도 드시고 이런 기사만 나오다가 이런 글 보니까 좀 훈훈하다.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마중물님은 밥상의 필기구는 반칙이다. 밥은 좀 제대로 먹어야지. 밥상의 필기구가 웬 말이나 하셨고. 네. 하늘바다님은 그게 정상입니다 하셨어요. 네. 시칼 매브릭님이 이미 예견하셨군요. 오늘 부스럭은 생략이겠군 하셨는데. 벌써 네. 시간 다 됐나요? 벌써 29분 30초를 넘어가고 있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바삭한 기자들 정승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